사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조님, 저는 요즘 사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간질하거나 기회를 빼앗아가는 동료들도 많고, 친구 사이에서도 믿었던 사람이 제 약점을 다른 이에게 말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도 믿지 않게 됩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럽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외롭고 피곤합니다. 의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무섭습니다. 조조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말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하나요? 사람을 다 믿는 자는 어리석고 사람을 모두 의심하는 자는 외로운 법이다. 그대의 질문은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나는 평생을 전장과 궁중의 술수 속에서 살아왔다. 믿음이 칼이 되는 세상에서 믿었다가 배인 상처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 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그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악하라. 그대가 지금 겪는 고통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믿었다는 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을 쓸 때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보았다. 욕망이 드러나면 마음이 보인다. 마음이 보이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보인다. 사람을 믿기 전에 그 사람의 동기와 방향을 보라. 그것이 바로 신뢰의 기반이다. 적을 만들지 않되 거리를 둬라. 믿는다는 건 가깝게 하는 것이지만 그대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한다고 착각한 것이다. 사람을 평가할 땐 천천히 하고 멀리 할 땐 빠르게 해야 한다. 나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았지만 절대 쉽게 안을 사람도 아니었다. 가까운 이일수록 한 번은 의심해보라. 멀어진 이일수록 한 번은 돌아보라. 균형이 중요하다. 척도 만들지 말고 과한 신뢰로 스스로 무너지지도 말라. 내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도 신중함이다. 그대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했지. 그러나 나는 말하겠다. 마음은 쉽게 꺼내는 것이 아니다. 털어놓은 순간 그건 무기가 되기도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간신과 장수들과 교류했지만 내 진심을 아는 자는 거의 없었다. 고립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고요한 것이다. 진짜 중요한 마음은 가장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도 충분하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바뀐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번의 실망을 너무 오래 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바뀌면 얼굴도 달라진다. 과거에 그랬다고 현재도 그렇다고 단정 짓지 마라. 모든 인간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믿음이란 그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일 뿐이다. 현실을 알되 인간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말라. 그대가 처한 현실은 인정하겠다. 세상은 냉혹하고 사람은 이익 앞에서 돌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지우지 마라. 나는 허저 같은 장수, 곽가 같은 책사, 정욱 같은 지략가를 곁에 두고 살아왔다. 그들은 내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이고 내가 신뢰한 이들이다. 세상에 진심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진심을 너무 빨리 기대해서 실망하는 것이다. 신뢰는 조건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아야 한다. 그대여, 신뢰란 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고비를 함께 넘은 흔적이 필요하다. 그 흔적 없이 신뢰를 기대하는 건 착각이요. 자기 위안일 뿐이다.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믿어도 될 만큼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을 곁에 둬라. 그대여,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그대를 나쁘게 만들진 않는다. 다만 그 불신에 눌려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다. 사람을 다 믿을 필요도 다 의심할 필요도 없다. 판단하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시간을 들여라. 그렇게 하면 결국 믿어도 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대를 다치게 하는 건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미숙한 기대다. 기대 대신 통찰하라. 불신 대신 거리 두라. 그렇게 한 발 물러서 세상을 보면 사람 사이가 덜 고통스럽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조조가 전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이다. 능력보다 인간성이 중요한 걸까요? 조조님,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하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동료들과의 갈등도 많습니다.
일을 시키면 결과는 확실하게 내는데 태도가 거만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협업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격이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일은 느리고 실수도 많은 직원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싶은데 회사는 결국 결과를 원하니까 고민이 됩니다. 조조님이라면 이런 경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능력이 중요합니까? 인간성이 중요합니까? 인재란 쓰임이 있는 것이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내가 답할 수 있다. 내 곁엔 거칠고 오만한 자도 있었고 겸손하지만 무능한 자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다. 판단했을 뿐이다. 능력은 칼이고 인간성은 칼집이다. 그대는 지금 칼이 날카롭다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칼집이 부드럽다고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하지만 전장을 보아라. 칼은 벨 수 있어야 하고 칼집은 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칼이 칼집을 닮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느냐다. 나는 거칠지만 천재였던 서설을 썼고 의심이 많았던 곽가를 중용했다. 그들의 성품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식과 통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을 쓰지 말고 유용한 사람을 써라. 사람을 쓴다는 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목표에 따라야 한다. 능력 있는 자가 독이 되는 것은 그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성이 좋은 자가 해를 끼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 생기는 구조적 실패 때문이다.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다. 그대는 사람을 좋아하려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써야 하는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면 친구를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역할에 적합한 자를 써라. 관계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결과로 판단하라. 사람은 관계로 맺어지지만 역할은 성과로 증명된다. 나는 장료 같은 장수는 사람을 죽이고도 중용했다. 그가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다. 그가 싸움에 강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말한 인간성이 좋은 직원은 다정하고 배려심은 많을지 모르나 일을 실패하면 조직 전체가 손해를 본다. 감정과 업무를 혼동하지 말라. 따뜻함은 덕목이지만 결과는 책임이다. 쓰되 통제하고 인정하되 간섭하라. 능력 있는 자가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때다. 그러니 리더는 그를 쓰되 명확하게 통제하고 지켜보며 그가 선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능력은 칭찬하고 행동은 조율하는 것이 리더의 기술이다. 나는 하우돈을 신뢰했지만 명령은 늘 명확히 했고 장료가 반발할 때도 공개적으로 원칙을 고수했다. 신뢰는 통제 위에 있어야 오래간다. 인간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위치에 맞게 바라보라는 것이다. 나는 인간성을 무시하진 않았다. 단지 업무 평가에 인간성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성은 장기적인 리더십, 장기적인 조직 문화에선 중요하다. 하지만 단기적 목표, 프로젝트의 성공, 긴급 상황에서는 능력과 속도, 정확성이 우선된다. 문제는 많은 리더들이 모든 상황에 인간성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칼이 필요한 순간엔 칼을 쓰고 약이 필요한 순간엔 약을 써라. 그것이 리더의 판단이다. 좋은 사람보다 쓸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그대는 지금 저 사람 나쁜데 잘해요 하고 걱정한다. 나는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를 묻는다. 그 사람이 이익이 된다면 쓰고 해가 된다면 경계하라. 그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건 그의 영향력과 결과다. 좋은 사람은 많고 결과 내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원한다. 그대여,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판단은 더 냉정해야 한다. 사람을 선택할 때 좋은 사람인지보다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봐라. 인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법을 익혀라. 그대가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판별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조조가 전하는 현실을 버티는 선택의 지혜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반대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조님, 저는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도 친구도 아내도 전부 말립니다. 안정된 직장을 두고
왜 그런 불확실한 일을 하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냐? 이건 그냥 네 욕심이야. 저는 나름대로 준비했고 이 일이 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니 점점 확신이 흔들립니다. 혼자만의 고집인가 싶고 이 길이 맞는지도 두렵습니다. 조조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모두가 반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위대한 선택은 고독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내 상황은 수많은 리더, 장수, 왕조차도 겪어온 일이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누구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다. 다수가 맞는 길을 선택하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한 자만이 새 길을 만든다. 나는 황건적 토벌 때, 모두가 싸움을 피하려 할 때, 기회로 보고 돌격했다. 동탁을 제거할 때도 많은 이들이 정치적 위험이라며 주저했다. 하지만 나는 실행했고 천하를 잡을 발판이 되었다. 그대여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비난과 반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결과로 판단한다. 내가 성공하면 모두가 원래 될 줄 알았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실패하면 봐, 내가 말렸잖아라며 돌아설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냉정이다. 그래서 나는 신념은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대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지금 길을 접고 다수의 길을 가라.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혼자의 길을 견뎌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면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남의 말대로 살면 남의 책임만 진다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내 선택의 결과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그대의 것이다. 반면 남이 시킨 길을 가서 실패하면 그대는 끝없이 원망하게 된다. 왜 그 말을 들었을까 하면서 결국 자기 신념대로 살았던 자는 실패해도 위대해질 수 있다. 신념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 증거는 시간과 준비다. 단지 고집과 신념은 다르다. 고집은 내가 하고 싶다이고 신념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진 믿음이다. 그대가 말한 준비는 어떤 것인가? 시장 조사, 경쟁 분석, 자금 계획 모두 조절하면 다 챙겼을 것이다. 나는 싸우기 전에 항상 지형, 병력, 날씨, 보급로까지 철저히 준비한 뒤 결단했다. 그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움직여라. 그게 조조가 택한 방식이다. 모든 길은 혼자 결정되지만 결국 함께 걸어야 한다.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은 나 혼자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늘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었고 필요할 땐 귀를 열었으며 결정할 땐 과감했다. 그대도 지금은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성공을 위해선 사람과 손잡아야 한다. 초기에는 혼자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성공한 뒤에는 함께 가야 오래 간다. 그대여,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무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자가 겪는 고통이다. 신념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이 진짜인지 헛불인지는 준비와 실행으로만 증명된다. 그대가 말이 아닌 증거로 세상의 결과를 내보인다면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고독은 미래의 설득을 위한 필연이다. 나는 외로웠기에 움직였고 움직였기에 역사가 되었다. 이것이 조조가 전하는 신념과 결단의 방식이다. 일을 잘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조님,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결과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묵묵히 해왔던 제 노력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칭찬이나 보상은 늘 말 잘하고 윗사람 눈에 잘 띄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성과는 내가 냈는데 보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성과도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이게 반복되니 자존심도 상하고 일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결과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것을 휘두르는 자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칼이 아닌 그림자를 본다. 그대여, 그대가 처한 상황은 나 또한 수없이 겪어온 문제다. 세상은 결과보다 드러난 사람을 기억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결과는 기록이 되고 노출은 인정을 만든다. 그대는 결과를 냈다. 훌륭하다. 그러나 결과는 기록에 남을 뿐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모습이다. 인간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기억은 인상을 따라간다. 조조인 나조차도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가 아니라 전장을 지휘한 그림자를 기억한 적이 많다. 그대가 일을 잘했어도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조직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결국 인정은 엉뚱한 자에게 돌아간다. 인정을 받고 싶다면 보이도록 일하라. 조조의 부하 중 장료는 무뚝뚝했지만 전장을 잘 휘몰았고 허전은 충직했지만 윗사람 앞에선 조용했다. 나는 그들을 믿었지만 그들이 더 많은 자리를 얻기 위해선 성과를 말로 풀 줄도 알아야 했다. 그대가 아무리 유능해도 말 없는 능력은 벽에 부딪히고 설명된 능력은 문을 연다. 단 한 줄이라도 누가 했는지 기록되게 하고 보이게 하고 연결되게 해야 한다. 자존심으로 묵묵히 버티는 자는 결국 소모된다. 많은 이들이 나는 조용히 내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침묵을 미덕이라 착각한다. 조직은 미덕이 아니라 기록된 실적과 전달된 정보로 판단한다. 묵묵한 사람은 편하나 기억되지 않는다. 그대의 성과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조라면 그건 그대가 스스로 목소리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외침이 아니라 전략이다. 나 조조는 목소리를 크게 낼 줄 아는 자였다. 전장을 나가서 싸울 땐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렸고 책사를 쓸 땐 그의 아이디어라도 내가 최종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대도 배워야 한다. 목소리를 내는 건 생존이다. 그것이 감정이 아닌 전략이라는 걸 알면 자존심도 버릴 이유가 없고 불공정의 울분만 품을 이유도 없다. 결과와 인정 사이엔 말이 놓여있다. 성과는 결과지만 인정은 감정이다. 성과를 낸 사람과 그걸 전한 사람이 다르다면 인정은 전한 사람에게 간다. 그대가 억울한 이유는 말이 결과보다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에서 성과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대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을 아는 자에겐 그 불공평도 무기가 된다. 그대는 이제까지 일의 가치를 믿었지만 이제는 보여지는 가치 또한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시점이다. 조용한 실력도 좋지만 조용하면 남이 가져간다. 유능한 자는 말이 없지만 현명한 자는 말할 줄 안다. 내가 천하를 얻은 건 칼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칼을 쓴 이야기를 세상이 듣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대도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리게 하라. 이것이 조조가 전하는 성과와 인정 사이의 전략이다. 나는 왜 항상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게 될까요? 조조님, 저는 결정이 느린 사람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자꾸 망설입니다. 결혼, 이직, 사업, 인간관계까지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국 그 기회를 놓친 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앞서 나가는데 저는 늘 지금이 맞을까? 혹시 틀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저도 과감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조님, 저는 왜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그리고 이런 저도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결단이란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타이밍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대여, 그대의 머뭇거림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과도한 완벽주의의 그림자다. 결정이 늦는 사람은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것이다. 결정을 늦게 내리는 자는 실패보다 후회를 두려워한다. 그대는 선택을 미룰수록 안정감을 얻는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불안과 더 큰 후회가 뒤따를 뿐이다. 나는 오히려 틀린 선택이라도 빨리 하는 자가 옳은 선택을 너무 늦게 한 자보다 훨씬 멀리 간다는 걸 전장에서 배웠다. 결정의 두려움은 내가 책임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온다. 그대는 아마 결정을 내렸을 때 생길 책임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겠다. 책임은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대가로 더 무겁게 돌아온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기회를 지나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 결단이란 모든 정보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확신이 생길 때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거의 오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전투에서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병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명장은 확신이 아닌 필요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자다. 내가 두려움을 넘어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큰 결정을 할 때는 작은 승부부터 익혀야 한다. 결정은 근육과 같다. 자주 써야 단단해지고 작은 것부터 해봐야 큰 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처음부터 큰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작은 전투에서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배웠다. 그대도 작은 결정부터 실행에 옮기고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결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완벽한 길을 찾는다. 나는 말하겠다. 완벽한 길은 없다. 그저 그때의 나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 길이 있을 뿐이다. 모든 선택은 결과와 후회를 남긴다. 하지만 그 후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자다. 그대는 틀리지 않을 길을 찾는 대신 틀리더라도 책임지고 돌아올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대가 지금까지 머뭇거렸다면 그건 그대가 신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신중함을 행동으로 바꿔야 할 때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다. 그대는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한 번을 두려워하며 수많은 가능성을 버려왔다. 이제는 움직여라. 불완전해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그 결정을 통해 진짜 그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조조가 전하는 결단과 선택의 지혜다.